자, 연습 문제 30번부터 보자. 자, 전체 집합 U가 주어졌고, 그거에도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라는 집합,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이 집합의 원소가 2, 4, 6일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표현된 예를 좀 간단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바로 이제 드모르안의 법칙에 의해서 정리할 수가 있을 테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이 되고, 얘는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이 되지. 자, 그러면 얘는 또 요거 교집합, 요 뒤에 거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바로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뒤에 있는 집합을 이렇게 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A라는 집합,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 부분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요 부분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뺀 거니까 요 노랗게 된 부분에 지금 이제 2, 4, 6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에 지금 A라는 집합에 1, 2, 3이 들어갔지. 그리고 요 A라는 집합과 요 노랗게 칠해진 부분 2, 4, 6에 공통되는 원소가 지금 2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 원소 4하고 6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A에서 이제 1과 3이 빠졌는데 빠진 부분 여기 1하고 3이 들어갈 거고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인데 지금 빠진 원소가 이제 바깥쪽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1, 2, 3, 4, 5가 빠졌고 6, 7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제 모든 원소들을 다 표현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B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이 B라는 집합은 바로 1, 3, 4, 6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들의 합은 당연히 14가 나오겠지. 31번을 보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자, 하나씩 연산을 통해서 해보자. 자, 기억본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고 합집합 B, 교집합 A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공집합이 되는 거고 공집합과 요 A 교집합 B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A 교집합 B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기억본은 맞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니은을 여기서 해볼까? 자, 니은은 지금 보면 A 합집합 B고 그대로 쓰고 A 합집합 B가 되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드모르안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부분은 결국 이런 거잖아. 우리가 여기 있는 요 A 합집합 B하고 요 자기 자신의 여집합 반대쪽에는 공통되는 부분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되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다음에 또 디귿을 보면 자,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 이렇게 되는 건데 간혹가가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 A의 공통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차집합 쓰고 뭐 B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집합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이 내용을 읽어야 이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쳐야 되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 A 교집합 C 여집합이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A 공통되는 부분 이거 갖고 끌어내고 교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또 A 교집합이 되고 이게 드모르안의 법칙이니까 B 교집합 C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고 A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니까 얘를 차집합으로 고칠 수가 있지. 그래서 A에서 B 교집합 C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D도 맞는 내용이지. 다음에 또 리을을 보자. 마지막으로 리을을 보면 자, 여기 차집합을 먼저 교집합으로 고쳐야 뭐 우리가 분배를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고쳐보면 A 교집합 B는 그대로 합집합이 되고 여기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다음에 교집합 B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A 이렇게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A 교집합이 되고 B 합집합 다음에 B의 여집합 요거의 교집합 B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바로 A가 나오고 이거 A 교집합 B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A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A 교집합 B가 나와야 되겠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됐지. 32번을 보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고 얘를 좀 간단히 하래. 자, 보면 우리 연산 법칙에서 좀 간단히 해보자. 먼저 이 부분을 좀 보자. 이 부분 보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A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되니까 A 교집합이 되고 B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합집합이 되고 자, 요 뒤에 있는 부분도 똑같은 분배 법칙 이용하게 되면 여기 A 옆에 공통우유 보이지? 그러면
여기가 A 여집합, 합집합이 되고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이 바로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A가 나올 거고 요 합집합 그대로 쓰고 또 요 부분이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공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 나올 거고 그래서 A와 자기 자신의 반대쪽 부분을 합합해버리면 바로 전체 집합이 나오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또 33번을 보자.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자, 요러한 식이 성립이 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지? 자, 그러면 먼저 A 차집합 B를 교집합으로 고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이거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 얘가 이제 A 여집합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좀 이용하게 되면 A의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 요거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쭉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풀어보면 이거 이제 분배 법칙 이용하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인데 요 부분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 우변에 있는 A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A의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A 합집합 B가 바로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 A 합집합 B가 A가 됨을 의미하는 거고 이 부분은 합집합일 때는 큰 게 나오는 거니까 A와 B의 포함 관계에서 A가 B를 포함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게 몇 번이 있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또 33번을 보자. 전체 집합 U가 1부터 200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그거의 부분집합 AK를 자, AK는 이제 X는 K의 배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결국 이 AK라는 건 바로 K 배수의 집합을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우리가 배수에 관련된 집합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잠깐 여기 좀 보자. 우리가 어떤 m의 배수하고 n의 배수에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이 m은 바로 n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m의 배수가 이 6의 배수에 이렇게 6의 배수를 포함해야 돼. 그 얘기는 요 m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6의 약수인 1, 2, 3, 6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A1도 되는 거고 여기 A2, 즉 2의 배수가 바로 6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고 또 3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바로 6의 배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관계 꼭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교집합이 되는 거야. 즉 m의 배수도 되고 n의 배수도 되는 거는 결국은 얘는 뭐냐면 m과 n의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 여기에 최소 공배수 이렇게. 즉 얘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여기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바로 6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내용도 좀 잘 알아두자. 자, 요 내용 염두에 두고 다시 34번 보면 자, 일단 우리가 요 가로 안에 보면 3의 배수와 6의 배수는 즉 요 3이 바로 6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3의 배수가 6의 배수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요 부분이 바로 A3으로 표현되는 거지. 그리고 원래 앞에 있던 A5가 되는 거고 그러면 5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거는 바로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니까 A15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1부터 200까지 수 중에서 15의 배수가 몇 개를 말하는 거니까 200을 이제 15로 나눠버리면 되지. 여기 나누면 15가 되고 50 여기가 3 그래서 13개가 되겠네. 13개가 답이 되겠지. 35번.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지금 X 연산 Y를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또 뒤에서 앞에 거 뺀 거에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제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건지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대칭 차집합으로 네가 벤 다이그램을 나타내 보면 이 X하고 Y가 이렇게 돼 있고 자, X에서 Y를 빼고 요 부분 그리고 Y에서 X를 뺀 거에 합집합이니까 요 노랗게 된 부분이 바로 이제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이 대칭 차집합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지. X하고 Y 합집합에서 X하고 Y의 공통점을 뺀 게 바로 또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 대칭 차집합은 우리가 또 부가적으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다라는 것도 우리가 개념 시간에 다 공부했었지.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자, 그럼 세집합 ABC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데, 요 연산했을 때 요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연산을 통해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풀자. 자, A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C가 있어. 세 개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먼저 A 연산 B를 보면, 우리가 바로 여기, 요 A에서 B를 빼고, 다음에 B에서 A를 뺀, 요 부분이, 이 노랗게 된 부분이 이제 바로 A 연산 B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노란 부분에서 뒤에 있는 C를 빼고, 또 C에서 노란 부분을 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지. 자, 보면, 노란 부분에서 C를 빼게 되면 바로 요 부분이 되겠다. 요 노랗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남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C에서 노란 부분을 빼면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각각 영역에다가 이제 원소를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 B, C 공통되는 원소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각각 A, B, C에서 공통되는 원소는 여기 1, 여기도 1, 여기도 1이 있지. 그래서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은 A 교집합 B를 보자. A하고 B에 공통되는 원소가 또 2가 보이네. 2, 여기 2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2 들어갈 거고 B하고 C에서 공통되는 원소는 더 이상 없고 다음에 A하고 여기하고 C를 보면 공통되는 게 3이 보이네. 여기. 그래서 여기가 또 3이 들어가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가 1, 2, 3, 4니까 빠진 부분 4가 바로 여기에 4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다음에 B는 1, 2니까 1, 2 이미 다 들어가 있고 C는 1, 3, 5니까 5가 빠졌으니까 5가 여기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요거에 빨갛게 표현된 부분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바로 뭐냐면 여기 1 여기가 1 그리고 4, 5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1, 4,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0이 되겠네. 36번. 자, 전체 집합 이외에 두 문제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24개, A가 8, B가 12. 자, 요게 9이라고 했는데, 이건 해보나 마나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A 합집합 B 전체 집합이 9가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바로 N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24개에서 9개를 뺀 거니까 15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이렇게 전체 집합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된 거야. 자, 일단 여기가 9이니까 바깥쪽 부분이 여기 9개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지금 A와 B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A 합치가 15개야. 그런데 A가 8, B가 1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0인데 요만큼의 차이가 중복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5개가 들어가는 거고 A가 8이니까 여기는 3, B가 12니까 여기는 7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A 기습 B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5가 되겠지. 답은 5. 다음 또 37번을 보자. 자, 48명의 학생, 그러니까 일단 전체 집합이 NU가 바로 48이 되는 거고, 자, A, B 두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문제를 푼 학생, 즉 NA가 23이 된 거고, 다음에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이 10명이니까 NA 교집합 B가 10이 된 거고, A 문제와 B 문제 중 어느 것도 못 푼 학생이 5명이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N, A 합집합 B, 요 바깥쪽 부분이 5가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B 문제를 푼 학생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바로 MB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지. 뭐 계속 반복되는 건데 두 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A, B라고 그리고 다음에 A 합집 B의 바깥쪽 부분이 여기가 5개야. 그러면 A 합집합 B는 우리가 전체 집합 48개에서 5개를 뺀 거니까 43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10이니까 여기가 10이고 NA가 23이니까 여기에 13개가 들어간 거고 전체 합쳐서 43개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얘랑 합이 23이니까 여기가 나머지 20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NB는 10 더하기 20에서 답은 얼마? 30이라고 금방 구할 수 있지. 38번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자,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과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도 정리를 했었는데 이 배수에 관련된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 자, 우리가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교집합, 즉 M의 배수도 되고 N의 배수도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M과 N의 이제 공배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m의 배수가 n의 배수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m과 n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 먼저 우리가 m의 입장에서 보면, 즉 m을 기준으로 보면, 이 m은 바로 n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n의 입장에서 보면, 이 n은 바로 m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 즉 12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m의 배수가 바로 12의 배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에서 이 m과 12의 또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m은 바로 뭐가 되냐면 12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m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12, 24, 36주 이렇게 나온 10의 배수인데, 여기서 이제 m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2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m은 12라고 이렇게 구했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보자. 자, 8의 배수와 12의 배수 합집합이 바로 n의 배수에 포함이 돼야 된대. 자, 그럼 얘 지금 여기가 이제 합집합이니까 얘를 한 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얘를 좀 쪼개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즉 8의 배수와 10의 합집합을 이렇게 쪼개보면 먼저 이 8의 배수가 여기 있는 n의 배수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또는 이 12의 배수도 바로 n의 배수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8과 n의 이제 관계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n의 입장에서 보면 이 n은 바로 8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n은 당연히 12의 약수가 되는 거지. 위에서 이제 방금 정리를 했었지.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을 좀 이용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은 8과 12의 이제 공약수가 되는 거야.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n은 8과 12의 이제 공약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문제에서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8과 12의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바로 되겠지. 그럼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될 테니까 그때 n의 최대값은 바로 4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n의 최대값은 4고,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2 더하기 4에서 답은 16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자, 또 39번을 보자.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연산을 지금 뭐 아주 눈에 많이 들어오는 앞에서 뒤 것 빼고 뒤에서 앞에 것 뺀 바로 대칭 차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지. 자, 이거라고 할 때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자, 그러면 기억번서부터 하는데, 이 기억번은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연산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집합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억번을 써보자. 그럼 앞에 거, 즉 A 여집합에서 뒤에 걸 빼고, 그거의 합집합,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 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정리를 해보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고치면 A 여집합, 교집합 B가 나올 거고, 뒤에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이 바로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이 바로 B 차집합 A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B 차집합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는 A 차집합 B라고 쓸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A 차집합 B 그리고 합집합 B 차집합 A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에서 정의한 바로 이 부분이 A 연산 B라고 정의했으니까 얘가 A 연산 B라고 쓸 수가 있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좌변, 얘가 여기가 이 좌변이 A 연산 B 우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번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다시 또 니은을 보자. 자, 니은은 연산하는 것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좌변부터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제 세 개의 집합이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자, 먼저 A 연산 B라는 건 우리가 대칭 차집합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요 부분이 된다는 것쯤은 금방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요 앞에 이 노란 부분에서 뒤에 걸 빼고 다시 C에서 노란 부분을 뺀 것들이 합집합이잖아.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노란 부분에서 C를 빼게 되면 바로 남는 부분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남을 거고, 다음에 C에서 노란 부분을 빼면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남는 거지. 그래서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좌변이 되는 거고, 다시 또 우변을 표현해 보면 마찬가지로 집합을 세 개를 이렇게 그리자.
자, 그려놓고, 자, 우변은 먼저 B 연산 C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 부분이 바로 이 노란 부분이 이제 B 연산 C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A에서 노란 부분을 뺀 거야. 그럼 A에서 노란 부분을 빼면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는 거고, 다음에 노란 부분에서 A를 빼면 바로 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렇게 남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빨갛게 남은 부분이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똑같이.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 되는 거고, 다음에 디귿도 보면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연산보다는 얘도 그림, 벤다이어그램을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서 두 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일단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 이렇게 A, B가 나오고, 자, 그럼 먼저 이 A 연산 B가 바로 여기잖아. 요 부분과, 자, 요 부분이 이제 A 연산 B가 된 거니까 결국 A에서 노란 부분을 빼면 바로 요 부분만 남네. 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란 부분에서 바로 A를 뺀 거니까 또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빨간 부분이 바로 B가 되는 거 맞네. 그래서 얘도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지. 다음에 또 40번을 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뭐 가보는 전체 집합이 25개 뭐 건들 필요가 없고, 자, 나를 보면 요걸 좀 간단히 해야 되겠네. 간단히 해보면 A 교집합 A 여집합, 분배법칙 이용한 거야 지금. 여기가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에서 이 A 교집합 B, A 여집합이 바로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공집합과 A 교집합 B 합집합이니까 A 교집합 B가 나오는 거고, 얘가 바로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나의 조건으로 얘를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두 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를 그리고, 일단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의 수가, 즉 요 부분이야. 요 부분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11개가 들어간 거고,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요 부분, 지금 요 A 교집합 B, 요 보라색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1 이상이 들어가야지.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B 차집합 A, 즉 요렇게 되는 요 빨간색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가 가장 많을 때가 얼마냐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을 보자. 뭐 다른 조건은 전혀 없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온 조건이 전체 집합이 25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게 최대값이 되려면 요 겹쳐지는 부분, 요 보라색 부분에 있는 게 여기 가장 작게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A 교집합이가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딱 하나만 들어가야 이 나머지 B, 빨갛게 된 부분이 가장 원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25니까 여기가 11 더하기 1, 그러니까 25에서 12개를 뺀 나머지 13개가 여기에 몽땅 다 들어가 버리면 바로 이 빨간 부분이 가장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 차집합 A는 최대값이 얼마 된다? 13이 된다라는 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지. 자, 41번 보자. 자, 지훈의 학년 50명의 학생을 그랬으니까 일단 전체 집합이 5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 여기 A, L, B, L, C 이렇게 놓자. 그러면 과학탐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23이니까 NA가 23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즉 B가 바로 28이지. 그래서 NB가 28. 그 다음에 영화 논평 동아리 즉 C가 21이래. 그래서 NC가 21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7명이니까 결국은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얘가 7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동아리 중 어느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래. 즉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 여집합이 얘가 이제 4라는 얘기고, 결국 이 얘기는 N,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전체 집합 50에서 4를 뺀 거니까 46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좀 그려보자. 이렇게 위 좀 올리고, 자, 일단 세 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좀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 집합이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영역에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일단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7이니까 요 가운데가 7이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이 4가 된 거고, 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이제 46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잖아.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지. 요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부분. 요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요 미지수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줬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이 얼마냐 얘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럼 나머지 영역도 모르니까 일단 나머지 A, B, C 여기다가 다른 색으로 적을게. 여기는 D, E, F라고 쓸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방식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46이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 D, E, F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7인데 7을 여기 46에서 7을 빼면 얘가 바로 39가 나오지. 이렇게 39가 나올 거고, 다음에 A가 이제 23이니까 A는 A 플러스 C 플러스 D 그리고 거기다 7을 더하는 건데 23에서 7을 빼면 바로 16이 나올 거고, 다음에 MB가 이제 28이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 플러스 E 거기다 또 7을 빼면 2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NC가 이제 21이니까 NC가 지금 BCF네. B 더하기 C 더하기 F 그리고 7은 여기는 21에서 7 빼면 14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 뭘 구하는 거냐면 A, B, C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 조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조건식 요거를 이제 변변끼리 더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겠네. 보면 좌변을 더하게 되면 지금 봐. 여기가 A, B, C, D, E, F가 보이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D, E, F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이 바로 여기가 A, B, C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관련이 바로 요거잖아. 지금 여기다가 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자, 16 더하기 14가 바로 30이고 30에다가 21 더하면 51이 나오지.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부분 A부터 F까지 합이 바로 39라고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39가 나올 거고 여기가 A, B, C 합이 돼서 여기가 5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A, B, C의 합은 바로 51에서 39를 뺀 거니까 바로 12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2가 되겠네. 42번 집합 AN을 X는 N의 배수라고 정의했으니까 여기 AN은 N의 배수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N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교집합이 바로 2N의 배수가 되고, 자 90이 바로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뺀 요 차집합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조건부터 좀 살펴보자. 첫 번째 조건 예를 좀 살펴보면 자, 이런 거지. 자, n의 배수하고 2의 배수의 교집합이 바로 2n의 배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 있는 이 n과 2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2n이 됐다는 얘기잖아. 얘를 풀어서 보면 n과 2의 바로 최소 공배수가 2n이라는 얘기지. 최소 공배수가 2n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n과 2의 최소 공배수가 요 n과 2를 곱한 2n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요 n과 2가 결국은 서로 소인 관계라는 얘기잖아. n과 2는 또 서로 소인 관계고, 그러면 n과 2가 서로 소라는 얘기는 요 n의 값이 바로 홀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n과 2가 서로 소라는 얘기 결국 n은 바로 홀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자 문제에서 대상이 된 건 90 이하의 자연수니까 90 이하의 자연수 90개 중에서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되는 건 결국 몇 개야? 딱 반이 되는 45개가 일단 대상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또 보면, 두 번째 조건은,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뺀 차집합 안에 요 90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를 이제 식으로 써보면,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뺀 요 차집합 안에 바로 90이 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당연히 2의 배수에 이제 90이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n의 배수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9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 얘기는 n의 배수의 집합 안에 90이 원소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n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n은 요 90의 약수가 되면 안 되겠지. 즉 n은 90의 여기가 9가 아니라 90이 되겠지. 그러니까 90의 약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90의 약수 한번 써볼게. 우리가 n 90의 약수 써보면, 1 곱하기 90, 2 곱하기 45, 다음에 3 곱하기 30, 5 곱하기 18, 6 곱하기 15, 다음에 9 곱하기 10. 이렇게 이제 약수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n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봐. 그럼 a 3이 되면 이 3의 배수 안에는 쭉 3, 6, 9 쭉 나가다가 90이 있으니까 여기에 a 3이 되면 여기 2의 배수 90이 들어가 있는데 a 3의 배수에도 90이 들어가 있으니까 90이 원소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n의 배수의 집합 안에 90이 원소가 되지 않으려면 요 n은 90의 약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90의 약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일단 우리가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짝수는 일단 지워버리자. 짝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 90, 요 짝수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45개가 대상이 됐었고 그 중에서 n이 될 수 없는 것들은 여기 1,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6개는 대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45에서 6개를 뺀 바로 39가 우리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다음에 또 43번을 볼게. 전체와 U가 X와 X는 50 이하의 자연수야. 5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AK는, X는 K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그게 바로 이제 AK 원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집합 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제에서 요 분배법칙 이용하게 되면 A3 교집합 A4, 그리고 여기가 합집합 A3, 그리고 교집합 A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하고 4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거에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3과 4의 최소 응배수, 즉 A의 12, 즉 12의 배수에다 2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합집합이 되고, 다음에 이 부분은 4의 배수에다 2를 더한 것, A6은 6의 배수에 2를 더한 거니까 교집합이니까 작은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바로 A6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한 거는 바로 12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것과 6의 배수에 2를 더한 거의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6과 또 12는 6의 배수에 2를 더한 것과 12의 배수에 2를 더한 거는 결국은 얘가 뭐냐면 A12와 A6을 보면 얘가 더 큰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합집합에서 큰 집합이 나온 거니까 A6이 될 거고 결국 이 A6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럼 이 A6이라는 건 바로 6에 비해서 2를 더한 거니까 얘를 써보면 먼저 2, 다음에 8, 다음에 14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래서 6, 8에 48에다가 2를 더하면 50이 맨 마지막이 되겠네. 자, 요거에 이제 원소의 개수 몇 개냐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봐. 2라는 거는 6 곱하기 0. 우리 1로 표현할까? 이렇게. 아니, 우리가 표현을 2를 더했으니까 2를 더하는 형태로 표현하자. 그리고 여기가 6 곱하기 0 더하기 2가 될 거고 8은 6 곱하기 1 더하기 2, 다음에 얘는 6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고 50이라는 거는 6 곱하기 8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개수는 여기가 0서부터 1, 2에서 8까지 나온 거니까 전체로 개수는 9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8개가 아니라 9개다. 이렇게. 그래서 44번을 또 보자.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연산을 지금 이와 같이 정리를 했다. 바로 대칭차 집합이지 뭐 워낙 많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자, 세 집합 ABC가 지금 조건이 전체 집합 여기가 75고 A 연산 B, B 연산 C, C 연산 A를 만족할 때 세 집합의 공통되는 부분의 원소의 수가 몇 개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우리가 벤 다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A 세 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B, C 이렇게 된 거고. 자, 일단 문제에서 적을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영역별로 다 적을 수는 없고, 일단 각각의 영역을 우리가 좀 미지수로 이렇게 써보자. A, B, C, D, E, F, G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G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G,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가 바로 G가 얼마냐? 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조건을 좀 써보면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있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 있는 다 합이 즉 A 플러스 B, C, D, E, F, G 요거의 합이 바로 75가 나온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조건 A 연산 B니까 결국은 우리 요거지 A 연산 B는 대지차에서 요거하고 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뭐 표시를 안 하더라도 대지차 워낙 많이 했으니까 써보면 A 더하기 F 더하기 C 더하기 D 얘가 바로 45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 연산 C에 의해서 또 써보면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F지. E 더하기 F. 얘가 47이고, 그 다음에, C 연산 A니까 여기는 또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E. 얘가 바로 40이야.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G의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 봐봐. 우리가 연산이 지금 A 연산 B, B 연산 C, C 연산 A야. 즉, 우리가 어떤 A, B, C에서 A, B, B, C, C 이렇게 윤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세 개의 이 연립방정식이 바로 윤활 연립방정식이니까, 변끼리 더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미지수가 동일하게 더해졌겠지. 자, 보면, 여기가 A가 두 번 더해졌고, B도, 지금 보면, B가 어딨나? 여기 B, 여기도, B, 여기 두 번, B도 두 번, C도 두 번, E도 두 번, 다음에 D도 두 번, F도 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 윤활 방정식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요 변끼리 더하면 각각의 A 플러스 B, C, D, E, F까지 G가 빠진 거니까 그 두 별 한 개에 여기에 합이 되는 거니까 자, 얘를 더해보면 45 더하기 47이니까 92에다가 41 더하면 134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144니까 67이 나오겠지? 요 부분이 바로 67이야. 그럼 다 됐네.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요 G니까 요 G의 값을 제외한 요 A부터 F까지 해봐라 67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G라는 거는 바로 75에서 67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8이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바로 8이 나오지? 다음 45번을 또 볼게. 세집합 ABC에 대해서 NA가 14, NB가 16, NC가 19, 다음에 이렇게 교집합, 다음에 세 집합의 공통대응이 5일 때, 자, 요거에 C에서 A 집합 B를 뺀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요것도 세 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일단 그려놓고 해보자. 저는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 A, B, C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C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는 요거잖아. 요거의 최소값이니까 C에서 A 합집합 B를 뺀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다. 요 빨간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가장 작을 때를 말하는 거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최소값. 자, 그러면 일단 쓸 수 있는 영역부터 보면 가장 세 집합에 공통되는 원소가 여기 5개가 있어요. 여기가 5개가 있는 거고. 다음에 A 집합 B가 10이야. 그러면 여기가 10인데 이미 5가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5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울 수 있는 게 없게, 이제 여기는, 여기 A의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채울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빨간 부분이 바로 최소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요 빼야 되는 부분, 요 겹쳐지는 부분, C에서 요 A 합집합 B를 뺀 부분이니까 요 노란 부분이 바로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겠지. 이 노란 부분이 바로 최대가 되어야 결국은 요 빨간 부분에서, 즉 C, 그러니까 19개에서 파란 부분에 있는 원소를 뺀 게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집합의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보자. 요 노랗게 채워진 부분의 최가 나오려면 일단 NA가 14야. 근데 A 집합에는 이미 10개가 있지. 그럼 나머지 4개가 요 노란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요 부분에 결국 나머지 4개가 다 들어가면 되겠네. 다음에 마찬가지로 MB가 16이니까 여기 전체 16인데 여기 이미 10이 있지? 그 나머지 6개가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인데 요 노란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이 나머지가 여기 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개 들어가면 돼? 6개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NC가 전체 집합, C 집합이 이만큼 19개 있었단 말이야. 19개인데 이 노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15가 되는 거지. 여기 15. 그래서 15를 빼게 되면 나머지 빨간 부분에 있는 원소가 바로 4개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빨간 부분, 즉 C에서 A 합집합 B에 뺀 원소의 요 최소값, 요 부분은 4개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지. 다음에 46번. 자, 어느 학급의 학생 36명이니까 전체 집합이 36이 되는 거고, 대상으로 등교할 때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했더니, 자, 버스를 A 집합으로 놓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 다음에 지하철을 B하고 놓으면 B를 이용하는 학생이 9명이니까 NB가 9가 되는 거고, 다음에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해서 등교하는 학생이라 그랬으니까, 학생이 5명 이상이래. 즉, N, A 교집합 B가 얘가 5 이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요라고 할 때,
버스와 지하철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한 학생은 최대 A명이고 최소 B명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즉 A와 B를 적어도 하나를 이용한 학생이라는 얘기는 NA 합집합 B라는 얘기고, 그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럼 보자. 일단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이렇게 A, B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일단 우리가 합집합에서 먼저 첫 번째로 NA 합집합 B가 얘가 바로 최소값부터 구할까? 이게 최소값. 최대값부터 구하는 게 편할 것 같다. 이게 최대값부터 구하자. 자, A 합집합 B가 최대값이 되려면 결국은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합 B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는 A 교집합 B, 여기 요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뭐가 돼야 돼? 지금 여기 좀 써볼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NA 교집합 B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되겠지. 근데 NA 교집합 B가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가 5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뭐 다 됐지. 그러면 여기 20이니까 20에서 5를 빼면 여기가 17이 나올 거고, 9에서 5개를 빼면 4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은 17 더하기 5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7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얼마가 되나? 26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 다음에 최대값을 적자. 여기가 NA 합집합 B의 이제 최소값. 최소값이 되려면 이제 거꾸로 겹쳐지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커야 되겠지. 이건 다 지우고 여기도 좀 지워놓고, 그리고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NA 교집합 B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바로 최대가 돼. 겹쳐지는 부분이 가장 많아야 전체로 A 합집합 B가 최소값이 나오는 거잖아. 자, 근데 NA 교집합 B가 5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A 원소가 22개고 B 원소가 9개니까 얘는 아무리 커도 여기 있는 9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여기 바로 9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NA가 여기 20이니까 여기서 빼면 여기가 13이 나올 거고, 9에서 9를 빼면 여기 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 합집 여기 최소값은 바로 13 더하기 9가 되니까 결국 22가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결국은 26 더하기 22가 되는 거니까 답은 48이 되겠지.